네, 반갑습니다. 5월 2일 일요일입니다. 자, 5월의 첫 번째 일요일, 영업일도 없었는데, 휴일만 먼저 시작합니다. 자, 오늘 잘 쉬고 계셔야 될 것 같은데, 일단은 내일부터는 이제 공매도가 또 시작이 되잖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시장의 변수들이 나올 것 같으니까, 거기에 대한 부분들, 우리가 종목 진단으로 조금 풀어보는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거래량 특징주 먼저 알아볼 거고요. 기아차, 호텔 신라 알아볼 겁니다. 그 다음에 뉴스 테마 특징주로는 신세계와 포스코, 그리고 인기 검색 종목 하나투자증권 우선주 상한가 같더라고요. STX 중공업 상한가 같더라고요. 자, 왜 이렇게 잘 가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차트 보면서 설명 바로 이어가도록 합니다. 자, 기아부터 알아볼게요. 기아차에서 차가 빠졌죠. 네, 근데 자동차 관련주들은요, 우리가 이제 조심을 좀 해야 돼요. 왜냐하면 지금 차량용 반도체가 부족하기 때문에 앞으로 지금까지 실적이 괜찮았잖아요. 실적이 괜찮았지만 이제 실적이 좀 떨어질 수 있는 그런 단계에 좀 들어가기도 했고요. 또 시총 상위에서 너무 많이 떠들었었죠. 너무 많이 시끄러웠었고, 그런 부분들이 아무래도 이제 그 차익 실현에 대한 욕구를 계속 불러일으키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기아뿐만 아니라 현대차도 마찬가지예요. 현대차도 마찬가지고, 자동차 부품주 역시도 지금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부분들은 반드시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비중 축소에 대한 의견을 계속해서 드리고 있는 상태이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지난 그 1월 시점에서 애플카 이슈가 있었잖아요. 애플카 이슈가 있었는데 그 부분 일단 다 빼야 됩니다. 지난번에 이제 2월달 조정 나올 때 거의 다 뺐어요. 빼긴 뺐는데 완벽하게 빠진 게 아니니까 한 번 더 내려가는 것이 아닌가 생각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지지선 때는 지금 6만원대 초입에 걸쳐져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시점에서 완벽하게 빠진다라고 본다면 6만원대까지도 생각해봐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 정도까지 빠졌을 때 지금 현재가 대비해서 변화가 상당히 크죠. 그러면 이 정도 리스크를 안고서 계속 보유하실 이유가 없습니다. 일단 비중은 계속 축소를 하시는 것이 맞는 전략일 것 같고요. 다 팔기 싫다 그렇지다면 일단 절반이라도 팔아보시는 것이 맞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이 기아에 대한 종목, 또 현대차도 마찬가지고요. 이 두 종목들은 일단 추가 하락에 대한 위험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현재 시점에서는 차익 실현 또는 매도, 그 다음에 비중 축소, 이런 관점으로 말씀을 드리고요. 당연히 신규 접근은 하시면 곤란하겠죠. 신규 접근하지 않는 쪽으로 대응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호텔 신라 넘어갈까요? 네, 호텔 신라. 지금 호텔 신라 같은 경우는 이건 나쁘지 않다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요, 지금 그 삼성과 관련된 그런 부분이 있잖아요. 근데 이제 많이 올라가다가 뚝 떨어진 이유, 이 상속세와 관련된 부분이 이재용 쪽으로 한 50% 갔다 그러죠. 그러니까 이부진 쪽으로 좀 가지 않겠냐 생각해서 이제 주가가 좀 올라가긴 했었는데 이게 뚝 떨어지는 모습이었어요. 지금 이재용이 아직은 수감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부진 쪽에서도 뭔가 기대감이 있지 않겠느냐 이 생각했었을 텐데 아무래도 이제 그 이재용 쪽으로 해서 몰려가는 그런 모습인 것 같기도 하고, 또 이재용 같은 경우는 지금 사면에 대한 이야기들이 또 나오기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참고하시면 될 것 같긴 합니다. 자, 어쨌건 호텔 신라 같은 경우는 꼭 그런 부분이 아니더라도 지금 관심을 좀 가져도 괜찮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 지금 추세적인 부분에서는 지지선대를 딱 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이 변동을 가지더라도 크게 문제될 만한 부분이 없어요. 거기에다가 흑자 전환에 대한 기대감, 또 이제 이 백신 접종에 따른 그런 부분 때문에 여행의 어떤 포지션들이 많이 넓어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보면은 백신을 맞은 사람들은 해외 여행도 가능하다. 그리고 증상이 없을 경우에는 격리 없이 그냥 일상생활에 들어갈 수 있다. 이런 얘기들 나오는 거 보면은 전 세계적으로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호텔 신라와 같은 종목들은 이제 접종자 수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당연히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상황이 좀 되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관심을 좀 가져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안 좋았지만 앞으로 좋아질 것이잖아요. 그래서 이번 시장의 조정에서 어느 정도 가격대가 좀 떨어져 준다라면 매수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매수 포인트가 나올 수 있는 조는요, 지금 83,000원 정도 라인대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가격대가 조금 높은 가격대이긴 한데요. 지금 83,000원대까지만 떨어져 준다라면 덥석 사도 괜찮지 않을까 생각되는데, 물론 이제 그 당시 상황을 보고 가셔야 되겠죠. 계속 떨어지고 있다라면 덥석이라기보다도 좀 상황을 더 지켜보자, 더 싸게 살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관점부터 보시면 좋겠는데, 일단 지지선은 83,000원, 그 시점에서 이제 반등으로 연결된다라면
충분히 매수 포인트가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83,000원까지 안 오고 85,000원만 나와도 매수 포인트 충분히 가능할 것 같으니까요. 이 호텔신라 같은 경우는 관심을 좀 가져도 되겠다라고 말씀을 좀 드려볼 수가 있겠습니다. 가지고 계신 분들은 당연히 홀딩 전략 보시면 되겠죠. 네. 자, 그 다음에 신세계 보겠습니다. 신세계요. 네. 신세계 하면은 또 빼놓을 수 없는 게 있잖아요. 그거 너무한 거 아니요? 미안해요. 욕심이 생겨서. 자, 어쨌든 신세계 보겠습니다. 보복 소비가 많이 늘어난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제 코로나 상황이 좋아지는 것에 대한 기대감이겠죠. 근데 지금 보시면 단기적으로 상승을 좀 했어요. 그 다음에 윗골이 달린 모습인데, 과매수에 들어갔습니다. 과매수가 들어가면서 약간 부담감을 좀 가져요. 그렇다고 해서 뭐 신세계가 나쁜 건 아닙니다. 지금 신고가 나오는 모습이기도 하고요. 실적 계속 좋아집니다. 어닝 서프라이즈 기대감이 있고요. 소비 관련주도 해서 신세계, 현대백화점 이런 종목들 오늘, 신고가 나오는 모습이 좀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소비 관련한 종목군들이 계속해서 올라갈 수밖에 없는 상태이다 라고 판단하실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뭐 홈쇼핑이라든지 뭐 리테일 이런 쪽도 다 포함이 될 수 있겠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래서 근데 이제 가장 먼저 그 타이밍을 잡고 들어가는 것이 의류 쪽이겠죠. 그래서 뭐 영원무역이라든지 한세실업, 뭐 휠라홀딩스 이런 종목군들의 움직임 최근에 나쁘지 않았고요. 조정에서도 잘 버티는 모습이겠죠. 뭐 한세실업 같은 경우는 많이 올랐어요. 진짜로 한세실업 많이 올랐고 신고가죠. 그 다음에 영원무역홀딩스 같은 경우도 많이 올라갔습니다. 전체적으로 이제 이런 소비 관련주들이 많이 올라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렇게 그 소비와 관련되는 그런 정점에 있는 대형주들은 긍정적인 패턴을 계속 만들어낼 수밖에 없겠죠. 실적 계속 좋아질 수밖에 없겠죠.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신세계 같은 경우는 단기적 조정이 나올 수 있습니다. 윗꼬리에다가 지금 과매수 국면이긴 한데 장기적 추세를 봤을 때는요 괜찮다 생각이 들고요. 지금 이렇게 약간의 매도 포인트가 나타날 수 있는 부분들은 직전 고점에 대한 매물대 정도로 생각하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거를 장기적으로 보면 어떻게 했느냐, 월봉상 포지션 이제 시작이에요. 자, 주봉상 포지션 이제 시작입니다. 다만 조금 많이 올라온 감이 있겠죠. 살짝 조정이 들어가면 좋지 않을까 이 생각 듭니다. 약 29만원 정도까지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29만원 정도까지 들어오게 된다면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직전 고점대에 대한 지지선, 그래서 29만원 정도의 지지선 형성될 수 있겠다 판단하시면 되겠고요. 매수는 만약에 29만원 아래쪽으로 떨어진다 그러면 매수하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신세계도 지금은 가격이 좀 다운이 된다라면 매수 포인트 생각하셔도 괜찮다 이 말씀 드릴 수 있겠고요. 가지고 계신 분들 그냥 홀딩하시면 됩니다. 조금 내려간다고 해서 큰일 나지 않거든요. 뭐 28만원대까지 떨어진다 하더라도 한 5% 정도 변동성이기 때문에 여유있게 보유하시면서 계속 보유를 이어나가시는 전략을 세워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포스코 볼게요. 뭐 철강주 쪽에서 이제 관심들을 좀 많이 가질 수 있는 종목이긴 한데 포스코 살펴보시면 좀 내려갔어요. 이제 철강주들이 이제 뭐 공매도라든지 등등등 여러 가지 있다 해가지고 약간씩 얻어맞고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 그래서 뭐 지금 보면은 철강 무슨 강철 제강 이런 종목들 지금 대체적으로 다 하락세를 보이고 있죠. 현대제철 같은 경우도 지금 보면은 5%대 하락 이렇게 모양새가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뭐 대형주뿐만 아니라 중소형주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지금 주가가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 모습인데 그러면 추세는 어떠냐? 추세는 나쁘지 않습니다. 추세는 나쁘지 않은데 그동안 벌려놓은 이격이 있죠. 계속해서 상승세를 보여줬기 때문에 여기서 주가가 떨어질 수 있는 패턴들이 만들어진다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이건 대형주이기 때문에 상승폭이 그렇게 커 보이지 않겠습니다만 이렇게 단기적으로 팡팡 치고 올라갔다가 쭉 떨어진 종목들이 있어요. 그런 종목들은 단기적으로 얼마만큼의 강력한 상승이 나타났는가 이런 부분도 좀 보셔야 되겠죠. 그래서 뭐 한국철강이라든지 이런 종목들 보면 단기적 상승이 굉장히 크고요. 이격이 크게 벌어진 상태이기 때문에 주가가 들어올 수 있는 상태, 이런 자리들은 매도가 들어가시면 좋아요. 근데 포스코 같은 경우는 지금 대형주면서 또 대장주잖아요. 그리고 이격이 그렇게 크지 않거든요. 그렇다면 지금 당장 포스코는 매도를 하지 않아도 괜찮지 않겠느냐, 이 판단을 좀 내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21선 지지를 보시는 게 우선일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홀딩 전략을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대신에 신규 접근은 좋지 않겠죠. 일단 떨어질 수 있는 포인트가 있기 때문에 사더라도 아래쪽을 사는 게 유리하다. 제가 보기에는 여기 61선 근처 한 31만 5천원 나오면은 한번 접근해봐도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일단은 그것은 상황을 보고 보셔야 되기 때문에 자, 신규 접근은 지금은 하지 않는다 이렇게 보시고요. 홀딩 전략입니다. 대신에 철강주들 중에서 이제 중소형주들, 그 다음에 포지션대가 이렇게 단기적으로 많이 올라온 종목도 있을 거예요. 그런 종목들은 매도 의견 보시는 게 좋습니다. 뭐 세아베 스틸, 네,
뭐 이런 종목들처럼 단계 많이 올라간 것들, 무슨 뭐 철강 쪽에도 뭐가 있을까? 문배철강 이런 종목들 단기적으로 많이 올라가면서 이격이 많이 벌어졌죠. 중소형주 종목들은 일단 차익 실현도 같이 병행하시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되니까 이 부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포스코는 일단 홀딩입니다. 자, 그 다음에 논란의 종목들, 상한가 종목들 살펴봐야 되겠죠. 한화투자증권 우선주. 이게 상한가예요. 본주는 상한가가 아닌데 요거는 상한가입니다. 근데 요거는 이미 다 해먹었어요. 다 해먹었고요. 지금 시가총액이 1,400원까지 올라간 것은 밑에서부터 많이 올라갔기 때문이겠죠. 지금 잘 보세요. 이게 가격대가 불과 4,000원대에 불과했단 말이에요. 근데 4만원, 10배 튀었어요. 10배 튀었다는 것 잘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은 지금 시총이 1,000억, 1,400억인데 10배, 한 뭐 9배 정도로 줄인다 하더라도요. 뭐 한 200억 밖에 안 되네, 시총이. 그러면은 얘네들이 한번 재료가 붙었으면 올라가기 시작하면 얼마나 많이 올라가겠습니까? 거래량 엄청 터지죠. 이 부분 꼭 명심하시기 바라고요. 더 올라갈 수도 있어요. 왜냐면 우선주이기 때문에. 거래량이라든지 이제 유통 돌아가는 회전 종목수가 굉장히 적기 때문에 한번 매수로 밀어버리자 그러면 더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런 자리에서 굉장히 위험할 수 있다는 것을 꼭 참고하셔야 되겠죠. 지난번에 매도 의견을 여기서 다 드렸었는데 매도는 잘 되셨으리라 생각합니다. 근데 지금 포지션은 일단 내려갔다 또 다시 올라가는 포인트예요. 이게 아무래도 코인베이스 상장 효과 뭐 그런 것들 두나무에 대한 그런 가상화폐 거래소에 대한 어떤 지분 획득 뭐 이런 것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부분들만 놓고 보기에는 조금 부족하지 않겠느냐 생각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올라가는 것은 기술적 반등으로 보시는 것이 맞지 않을까 생각되는데 우선주이기 때문에 어떻게 변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점에서는 일단 상승이 유지되고 있으면 계속 홀딩, 그 다음에 하락세로 전환된다라면 매도 의견, 차익 실현으로 전환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즉 상승이 계속 플러스가 나오게 되면 홀딩 전략 유지하시고요. 마이너스가 나왔다. 그러면 차익 실현으로 빠져나오시는 것이 유리하겠다 생각됩니다. 우선주 같은 경우는 거래량이 말리기 시작하면은 답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반드시 조심하셔야 되겠다 말씀을 드리고요. 신규 접근은 안 하셔야 되겠죠. 신규 접근 하시면 못 빠져나올 수도 있습니다. 개미지옥 같은 주식이 될 수 있으니까 이런 자리는 넘보지 않으시는 게 정신건강에 좋다 이 말씀 드립니다. 네. 자, 그 다음에 STX 중공업 보겠습니다. 네, STX 중공업 상한가예요. 뭐 빵빵 치고 나가는데 요즘에 뭐 조선 해운 좋다 이런 얘기 나오니까 뭐 쭉쭉 갈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STX가 과거의 영광을 찾을 수 있을 것인가 그 부분은 아직 모르죠. 근데 워낙 하락세를 많이 보였고요. 2007년도 시점에서 영광적인 어떤 그 정점에 섰었던 종목들이기 때문에 반등이 이번에 그때보다도 이제 운임 지표가 더 좋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기대감이 더 커져 있다라고 볼 수는 있을 것 같긴 합니다. 근데 지금 현재 시점에서 이렇게 단기적으로 올라가서 주목을 받아버리면요. 또 막 치고 들어가거든요. 물론 외국인이나 기관들 매수가 같이 들어간 거 있습니다. 근데 수익률이 이 정도 나왔다. 단숨에 100% 나왔단 말이에요. 이렇게 된다라면 조심하셔야 되겠죠. 차익 실현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시장이 조정을 받는 상태에서 더 주목을 받았을 거고 더 많이 매수가 들어갔을 텐데 그렇게 될수록 과매수 국면은 높아집니다. 주가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리스크가 커진다는 것만 꼭 명심하시기 바라고요. 아마 조만간이 아닐까 생각되긴 하는데요. 갭 상승으로 일단 계속 유지가 된다라면 그냥 홀딩 하셔도 되겠습니다만 갭 상승 이후에도 윗꼬리가 길게 달리는 음봉의 형태다. 갭인데도 불구하고요. 이런 형태다 그러면은 매도 의견을 가져가시는 게 맞습니다. 또는 전일 종가 훼손하면서 음봉을 떨어진다. 그럼 일단 매도가 나올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서 차익 실현 같이 들어가시는 게 유리하겠습니다. 신규 조건 들어가셔봤자 재미없겠죠? 신규 조건 하지 마시고요. 가지고는 계시되 일단은 상승 추세가 연결됐을 때는 홀딩인데 갭상승이라고 하더라도 윗꼬리의 음봉이라면 매도, 그 다음에 전일 종가 넘지 못한 상태에서 음봉이라면 매도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즉 매도 물량이 나올 때는 매도로서 대응을 해야지 될 것이다. 이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거죠. 네, 그래서 STX 중공업까지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오늘 총 6종목이죠. 거래량 특징주 기아, 호텔 신라 말씀드렸고요. 뉴스 테마 특징주로는 신세계와 포스코 말씀드렸고요. 인기 검색 종목에서는 하나투자증권 우선주와 STX 중공업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종목 진단 단 참고하셔가지고요. 이격이 큰 종목, 그 다음에 지지선이 있는 종목, 어떤 건 사야 되고 어떤 건 팔아야 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이야기해드리고요. 남은 휴일 잘 보내시고요. 네. 힐링되는 그런 또 시간 보내시고 5월 다음 주부터는 또 힘차게 또 달려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5월 3일 월요일에는 아침 9시에 무료 라이브 방송이 진행되니까 그때도 또 많이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종목 진단 여기까지 할게요.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되는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이며 투자의 최종 책임은 본 방송을 이용하는 본인에게 있습니다.